수신인이 여기 없는 사람 이름이 있어서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학로 포기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포기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실은 아니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공실이 아닌 걸로 한 90%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물건이 그래도 수도권에 방세기 화장실 2개 이 정도 연식이 할 수 있는 게 있네 라는 점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요.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일산 쪽에 물건을 정말 많이 받고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매도하는 물건들의 특징들이 확실히 있죠. 주택단지들이고 학교가 있다든지 자연 경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좀 단지형으로 돼 있고 준신축이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물건도 그 조건에 부합해요. 바로 앞에 감정중학교가 있고 거리도 나무들이 예쁘게 조성돼 있어가지고 되게 살기 좋아 보입니다. 주변으로 해서 식당가라든지 카페들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김포골드선의 이제 걸포 북변역, 뭐 역세권은 아니지만 대형 마켓들도 자리 잡고 있어서 아파트랑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프라우드라는 이제 빌라 단지가 되겠습니다. 1동, 2동 이렇게 두 동이 자리 잡고 있고요. 2동에 301호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은 1억 7,600에 감정이 됐고 1억 2,30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보증공사에서 1억 6,700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포기해서 그냥 깨끗한 물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 13평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지어진 지는 2016년, 그래서 딱 8년 정도가 돼서 내부 관리 상태에 따라서 수리가 조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두 동뿐만 아니라 안쪽으로도 단지형 빌라들이 쭉 자리 잡고 있어서 작은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인데도 공시가 1억 이하고 매도하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가물건 명세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대항력 포기된 사항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왼쪽 네모 박스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우리 창이 놔져 있죠. 그게 바로 이쪽 방향입니다. 건물이 거실 쪽으로는 마주보고 있고 작은 방은 좀 트여있는 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메인 창은 건물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건물이 붙어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집이 매도되는 데 있어서 내부 구조나 이런 게 중요하고 너무 따닥 붙어 있어서 뭐 해가 아예 안 들고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공시지가는 9,380만원, 지금 이 물건의 최저가는 1억 2천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허위 매물들 다 제외하고 나면 1억 8천부터 방 3개, 화장실 2개가 시작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매수하고 계신지는 좀 알아봐야겠지만 1년치 매매 거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37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제곱미터당 370만원인데 그걸 44로 곱하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게 1억 6,400 정도가 잡히긴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 녹음한 거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 2동 301호가 사실 경매로 나와서 전화드렸는데, 네네.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고 13평인데 이거 매매 얼마 정도에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실 상태로 인테리어 하면? 거기는 뭐 그렇게 망가진 집은 아닐 건데요. 거기가 13평이면은 뭐 1억 한 4,500, 1억 5천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실거주자분한테 받는 가격이죠, 그게? 그렇죠. 매매가죠, 매매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런 것들이 보통 1억 3,500에 지금 나왔을 때 안 나와요. 1억 4천 안 나가거든요. 그럼 제 건 화장실이 2개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이면은 받을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비싼 가격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되죠. 예. 실거주자분들이 집을 보시나요? 요즘 대출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대출이 안 나왔고 계약 네. 포기한 분들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증공사가 포기한 물건이잖아요. 서울이나 뭐 예를 들면 인천 이런 데는 보증공사가 정말 많이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포는 최근 낙찰 사례들을 보니까 낙찰되신 분들이 다 개인이더라고요. 보증공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증공사 물건을 봐도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증공사 물건들이 수도권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보증공사가 높게 들어가 버리니까 안 하는 지역, 김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써서 될 수 있거든요. 보증공사랑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도 갓길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한 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안쪽까지 세대당 한 대씩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장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건물 상태가 막 훌륭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좀 떠 있잖아요. 좀 먼지라든지 이런 게 거미줄 같은 것도 청소가 엄청 훌륭한 느낌은 아닙니다. 공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우편함, 가스밸브, 실외기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편함에 우편이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호실인데 가스밸브가 잠겨 있어야 되거든요. 보증공사에서 세입자를 내보냈으면. 근데 지금 열려 있어요. 실외기도 달려 있거든요. 보시면 3층 여기거든요. 저기 실외기 있죠. 근데 사람이 나갔으면 실외기가 잘려 있거나 이렇게 줄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외기도 있고 우편함에도 우편이 없고 가스밸브도 열려 있는 거 보면 아마 불법 점유자나 무단 점유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불법 점유자는 누구예요?
왜 들어와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단기 임대로 해가지고 뭐 6개월 이렇게 임대를 주는 거죠. 보증서에서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낸 거잖아요. 보증금을 드리고. 네. 그러면 보증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빈집인 걸 알고 단기 임대를 주는 거죠.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조건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법 점유자 명도는 쉬워요? 용어가 불법이라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경매 넘어간 집인 걸 알고 들어오신 분이면 이사비를 안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끝까지 버티는 분도 있겠죠. 불법 점유자라서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 정확하게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보수적으로 딱 8년 됐으니까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손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거죠. 채무자 또는 보증금을 날리는 임차인처럼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기를 잘해서 이사비를 좀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거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옆집에서 이걸 관리하시는 것 같고요. 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건물 상태 볼게요. 깨끗하네요. 오히려 안에가 깨끗하네. 계단 청소도 하는 것 같고. 수신이 여기 없는 사람 이름이 있어서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쭉 올라가 볼게요. 옥상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탈게요. 엘리베이터도 깨끗하네요. 나름대로 환풍 시스템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면은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명도하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 집이 돼서 그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도 뭐 누수나 이런 게 있으면 연락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정보를 얻을 게 많네요. 네. 저희 연락하면 바로 알려주시겠네. 관리비 미납금 같은 것도. 퇴거하거나 입주했을 때도 반드시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관리비 이제 미납한 거 있으면 제가 낙찰받으면 좀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죠. 그것도 좀 협의의 영역이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저는 잘 협의를 해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내야 되는 거는 낙찰자가 아니라 사실 채무자한테 의무가 있는 거고, 점유자가 있었으면 점유자가 내는 거지, 새로운 집주인이 납부할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법적으로. 뭐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일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이제 협상을 잘 해야겠죠, 관리하시는 분이랑.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물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약력 포기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포기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실은 아니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공실이 아닌 걸로 한 90%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감정가 1억 7,6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돼서 얼추 전세 가격만큼 떨어져 있어서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주변 매물을 봐도 굉장히 지금 싸져 있는 가격이고, 방세기 화장실 2개인데 공시가 1억 이하여서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단점이죠.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지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물건이 그래도 수도권에 방세기 화장실 2개, 이 정도 연식이 할 수 있는 게 있네 라는 점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요.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에서 봤을 땐 좀 미비한 부분이 좀 보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계단 상태라든지 뭐 퀴퀴한 냄새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서 뭐 누수나 이런 거는 없을 확률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외관만 보고 입찰을 하시기보다는 그 물건지에 가보고 관리하시는 세대를 찾고, 그 다음에 아랫집 윗집을 파악을 해봅니다. 얘기를 나눠보고 누수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가 시세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가격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요즘 매수세가 어떤지,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꼭 파악하셔서 입찰해서 절대로 이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안 나오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